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겨울이라 추워졌죠? 가을인 것 같았는데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성장 가도를 누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사입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전 세계 나라에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많은 컨텐츠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집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시청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TV는 지금 끊고 넷플릭스를 시간 날 때마다 간간히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고 드라마도 몰아볼 수 있어서 상당히 애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 넷플릭스사가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거꾸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 규칙 없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회사가 참 뜨겠구나, 또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회사에 종속되어 있진 않지만 예전에 이런 회사가 있었으면 참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좋은 규칙들이 없습니다. 여기는 규칙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규칙이 없냐? 이 책에는 출근 시간도 없고 근무 시간도 없고 휴가 규정도 없고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규정도 없고 보고 체계도 없고 승인 절차도 없고 계약 승인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룰입니다. 노룰. 룰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와 함께 더불어 성장한 회사가 저는 넷플릭스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또 2020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회사, 바로 넷플릭스사입니다. 그 넷플릭스가 이 책에서 서두에도 얘기하고 있는 서문에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전 세계 9,000개에 가까운 비디오 대여점을 거느린 홈 엔터테인먼트의 독보적인 강자 블록버스터 회사였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2010년에 결국에는 이 회사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변화에 적응을 했고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음으로 해서 자꾸만 변화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휴대폰이 한창 막 이제 발전할 때 이제 PCS 폰도 있었지만 공전화 옆에서 하는 그 시티폰이라고, 여러분들 그거 망했습니다. 왜냐면 아니 뭐하러 공중전화 앞에 가서 휴대폰 같이 비슷한 걸 하냐는 거죠. 하등 쓸데없는 거였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관계자 계시다면. 망했습니다. 시대를 앞서 나가고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알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은 특히나 그런 면에서 더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많이 하던 아이러브 스쿨이나 PC에서 많이 하던 그 다음에 싸이월드 어땠습니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한 시대에 가장 많이 성장한 기업이 어디예요? 카카오죠. 네, 카카오톡. 또 카카오톡이 더 잘 되니까 카카오 스토리에서 뭐 카카오뱅크 뭐 계속 이렇게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변화에, 급작스러운 변화에 빨리 그 변화를 캐치하고 나가는 기업이 독보적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또 새로운 세상에 적응 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모든 규칙들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보고체계, 쓸데없는 관료적인 그 회사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들이 와서 가장 편하게, 그러나 자유를 주지만 자유의 책임이 따르는 그 회사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감으로 인해서 유연하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연성 있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를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로 가는 첫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로 가는 다음 단계. 세 번째 챕터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를 강화하는 법. 네 번째 챕터는 세계를 무대로 라는 챕터입니다. 이 넷플릭스 책의 중점적인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 1단계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확보하여 인재의 밀도를 구축하라. 피드백을 많이 하도록 독려하여 솔직한 문화를 도입하라. 휴가나 출장이나 경비 규정 같은 통제를 제거하기 시작하라. 2단계는 업계 최고의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 인재 밀도를 강화하라. 조직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솔직한 문화를 강화하라. 의사결정 승인 같은 통제를 더 많이 제거하라. 3단계는 키퍼 텍스트로 인재 밀도를 극대화하라. 피드백 서클을 만들어서 솔직성을 극대화해라. 통제가 아닌 맥락으로 리드하여 대부분의 통제를 제거하라. 이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안에 이 회사의 모든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폴리스만의 또 특징은 무엇이냐면 휴가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결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할까요? 그 대신 일은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제가 추구하는 거랑 너무 비슷합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아침에 일찍 갔는데 일찍 가서 꼭 아침을 먹으러 가요. 아래 1층에 편의점이나 분식점에 가서 꼭 라면을 한 그릇씩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혼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불려가서. 그리고 나서 5시만 되면 저는 원래 회사는 퇴근이 7시 이후에 퇴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는 5시 정도만 되면 업무를 종료했어요. 자신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뭘 먹겠냐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또는 돌아다니면서 좀 말도 걸기도 하면서 돈을 걷기도 해서 떡볶이를 사와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 나 나름대로의 출근과 퇴근, 나 나름대로의 휴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없는 것이 승인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구 사용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한 회사에 사람이 있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했었는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마구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회사도 그 리스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러나 최대한 이 경비 승인을 없애고 그 다음에 투명성, 정직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썼다고 하는 것을 정말 회사에 유익한 것인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쓰는 것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자꾸만 되묻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쓰는 것이 자기에게 정당하다면,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봤던 거 뭐냐면 키퍼 테스트라는 건데 이 키퍼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상사와 1대1로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묻는 것이다.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으실 건가요? 상사의 답이 yes. 그러면 계속 있는 거고 아니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자꾸만 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인재 밀도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인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를 자꾸만 테스트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만 되게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솔직성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피드백이 있습니다. 피드백.
회사에서 피드백이 가장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일단 얼굴이 이그러질 수도 있고 싫어하는 내색을 할 수도 있죠. 솔직하다는 것은 치과에 가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매일 양치질을 해도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열심히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솔직해지라고 수시로 말하지만 정말 그런지 나도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만 이 회사는 솔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로도 그러니까 식사 모임 같은 데에서 함께 얘기하면서도 평가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솔직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듣기가 거북하겠죠. 당연히.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잘 정착해서 이 회사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받았을 때의 기분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당황스럽고 불편하다. 그러나 결국 그런 지적이 성과를 끌어올린다. 넷플릭스에서 잘 버티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르겠다라고 어떤 직원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올바른 피드백을 해줄 때 그 기업이 성장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고인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은 흐르면 썩지 않습니다. 물은 흐르면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얼거나 썩습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었음으로 인해서 썩은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배제한 회의, 젊은 사람들을 배제한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언할 수가 없어요. 어린 사람들이 어디서 발언을 합니까? 그러니 의견을 낼 수도 없고 의견이 올라가지 않으니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고 결국에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견을 또 나의 생각을 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견해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하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의 범절이 좋은 나라라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말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나 마음 상하지 않을까? 혹시나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피드백을 할 수가 없죠. 특히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또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나의 의견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러나 이렇게 솔직할 때 이 회사가 발전했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발전시킬 때는 약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